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부 읽어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자연계 학생 3명에 이어서 오늘은 인문계 학생 볼 텐데요. 오늘은 합격생의 생기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생기부 읽어주기에서 이제 수상 내역을 처음으로 보고 각각 세부 내역을 보도록 할 텐데요. 3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전체적인 수상을 보기 앞서서 이번에 읽어주기 포인트를 볼 텐데요. 첫 번째,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으면 성적이 올라도 많이 부족한지, 아니면 또 이 학생부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 경제 계열인데 이 친구의 계열에서 기록 포인트가 어떤지 두 분 선생님들께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수상 내역을 볼 텐데요. 이 친구는 지금 합격한 학교에 비해서 수상 내역이 사실 많이 화려하지는 않아요. 이 상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과목 우수상으로, 과목 우수상을 제외한 상은 이 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보고서 대회 장려, 국어 경시 대회 2위, 그리고 사회보고서 장려, 이런 등등 거의 대부분 2, 3위를 했고 최우수상이나 1등상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학력 진보상인데요. 향상 백분율 21%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따로 설명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사회, 경제, 경영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앞서 본 대로 사회탐구 보고서 대해서 계속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활동에서 좀 특이사항이 조선시대 세금 제도의 변화를 이제 논문을 참고해서 대동법, 국가경영균형법을 실시한 것을 공부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선생님, 이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나중에 1학년 때 이 활동을 했으니까 2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 때 아니면 1학년 때 다른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이걸 비추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세금 제도는 어떻는지 그걸 비교해서 앞으로 이런 쪽을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것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는 역사잖아요. 역사라는 게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역사에 이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 것이다. 지금과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온다라면 조금 더 이제 풍부한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그 수상 실적란에만 기록할 수 있고요. 다른 활동을 기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지금 현재 합격한 학생이다 보니까 사회탐구대회에서 관련된 상을 받고 그 상을 받기 위해 내가 노력한 것 또는 그 대회에서 미처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세금 제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기록된 것 같은데 먼저 그거에 대한 동기가 좀 나와 있어야지만이 자율활동으로서 현재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자율활동에 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율활동으로 서문시장을 조사 탐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보면은 매번 현장 학습을 갈 때마다 어디를 방문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곳을 경영 경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문시장이 유명한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것을 보고 시장 경영의 우수 사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 현장 학습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학교와 가까운 부산 부평시장 사례까지 조사를 하여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활동 가기 전에 현장 학습을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대부분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가는데 이 친구처럼 사전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재래시장에 잘 발달되었네 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부산 부평시장까지 조사한 내용 이런 것들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런 프로젝트도 좋겠다, 라고 하면은 시장을 다시 이렇게 스케치해 본다든지,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해서 이제 다양한 친구들하고 설문조사를 해봐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런 게 어떤 게 더 좋겠어? 라고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거는 간단한 활동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래 시장에 지금 현재 재래 시장에 부족한 점들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스티커 붙이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시장 쪽에 제의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율활동인데요. 이 자율활동에서 이런 강연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 학생은 그냥 강연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근현대사 100년이라는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 60년대 고속 성장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세부 특기사항에서도 이제 여가 생활을 설계하는 데서 아마 학교에서 여행 계획서를 작성이라고 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여행 계획서에서 다산초당을 봤어요. 혹시 다산초당이 누구랑 관련된지 선생님도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혹시 정약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이제 국가 경영을 위해서 경제지표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여기에 이제 앞서 말한 대로 그냥 여행을 가는데 그치지 않고 뭐든지 경제 경영과 연결지어서 국가 경영을 위한 경제지표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현대 제도를 비교하여 발표를 하였던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과정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다산 정약용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요 세특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다룰 만한 기회들이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예, 학생들이 또 3학년 때 가면은 국어 지문에 다산 정약용이 빠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루어 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사실 책이 정약용 그 책이 조금 이제 지었던 책들이 문민심서하고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책이 좀 많은데 그것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읽어봐서 그런 것들도 발표해 보는 것들과 뭐 독서 목록에 같이 넣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현재 이런 활동들을 봐보면 이 친구들은 어찌 보면 외고 쪽에 있는 학생이나 자사고 학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반고 학생이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 치고 참 준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성적이 1학년 때 안 좋았는데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학생 혼자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성적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1학년 때? 1학년 때 성적은 이제 네. 전체적인 성적은 아마 3점대였던 걸 기억하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진보상 설명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1학년 때 이 친구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비둘기였대요. 왜냐면 얘가 9등급을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구라고 해서 친구들이 비둘기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학교는 일반고입니다. 하지만 비평준화 일반고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9등급 2개를 받아서 네, 그런 별명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친구가 최종은 이 9등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신은 2점 초반 그리고 국영수 4에는 1.4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런 활동을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이거를 포기했다면 크게 빛을 못 발했겠지만 성적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활동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성적이 낮아도 이런 활동을 하면 그걸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부 교과전과 종합전형의 그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봐보면 한 0.5에서 1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같은 지원자에 비해서 0.5에서 1점 정도까지는 낮는데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 얘는 열심히 이걸 하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점수 차이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 활동은 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과연 이 친구가 대학 와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평가를 받을 확률이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낮은 교과 성적에 활동만 우수하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사실 못 모르잖아요. 아무거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중학교와 다른 학습법이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기
낮았던 내신을 조금 이제 플러스 시키고 그러고 나서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는 그게 더 도움이 이 친구한테 더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활동한 게 결국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2학년 세특 율리아 사상인데요. 율리아 사상에서도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대해서 이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전체적으로 보면 윤리 경영이나 어떤 소외 계층에 대한 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기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사회적 이익이 증거임을 확인하면서 아담 스미스의 진정한 사상은 일단 정의의 도덕이 지켜진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다시 재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의견이잖아요. 무조건 이 책에서 이런 거는 이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이제 뭐 아담 스미스의 진정한 사상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자기 말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표현대로는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나는 이걸 알고 넘어갔다가 아니라 이렇게 비판까지 한 거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제 비판을 했다면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지금 자유무역주의를 많이 지행하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트럼프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신청해서 자기 나라의 국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고 있는 많은 공장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리쇼어링 정책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들이 가진 이점과 장단점을 분석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유무역주의가 오히려 선진국들을 위한 그런 장점들이 훨씬 더 많지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것이 그 나라라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을 살리는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이 기록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읽고 보통 학생들이 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이제 그것을 비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세특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이과생들의 세특을 읽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담 스미스라든지 이렇게 문과생이 봤을 때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가능한데 제가 가끔 이과생들의 생기부를 읽다 보면 이제 너무 세부사항이 들어가면 어려워서 이제 조금 바로 읽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입사관들도 생기부를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의 생기부를 보는 것만큼 열심히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읽히기 너무 어려우면 이제 그거 정보를 얻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정도의 기록이라면 선생님들, 이과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충분히 잘 읽히는지 정보가 전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전달되고 얘가 이제 증거 확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오히려 읽는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2학년 한국지리인데요. 이 친구 역시 이제 냉온대 기후, 반도적 위치, 관계적 위치 사실 저희가 다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저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탐구 보고서도 작성했고요. 그리고 또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이라고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이제 경제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까지 지금 이제 조금 애들이 통일을 많이 안 쓰는데 한동안 통일에 대한 맞습니다.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니 토목 건축에 대한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예측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요런 내용들도 한반도의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는 계속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관계들을 유지하면 좋을 것인지 라는 것들은 조금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면접 때 다 물어본 것 같아요.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한반도 통일이 가져온 경제적인 이점이라는 주제를 탐구했다고 하면 그래? 경제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산업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는데 그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했고 다른 데 산업은 어떤 만큼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거시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까지도 다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대해까지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렇게 적은 것은 면접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특을 기록할 때는 좀 더 넓게 적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세특에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물어보는 게 인성 면접인데 인성 면접에서 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이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꼬리를 물다 보면 이 친구는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감점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갖다 면접 때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중간에 몰라버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사실 드려야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내가 생각해서 이런 방향으로 준비했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이런 거여서 이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기를 전환시켜야죠. 화제를 전환시켜서 다른 쪽에 그래 그럼 그건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게끔 유도 질문을 유도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아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기가 관심 있고 아마도 이제 교수도 관심 있어 하고 최근에 이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오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이걸 면접에서 물어봤는지 그거는 조금 궁금하네요. 네. 다행히 이 학생이 면접이 없는 학교를 합격을 해서 근데 이 세특을 보면 사실은 일반고 학생의 세특인 게 사실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제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에서 계속 끊임없이 경제, 경영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한국사인데요. 이제 앞에 이제 부분은 조금 중략이 됐고요. 네, 여기서 동아리를 창설한 내용도 나와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추후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이 학생은 윤리적 경영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에 근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면 이 동아리에서 자기가 만든 동아리잖아요. 그죠? 네. 네네. 아마 자율 동아리인 것 같은데, 그 동아리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이제 같이 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아마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든 활동들이 이제 동아리에 조금 이제 들어가 있거나 안 그러면은 행특에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 친구가 보여주는 게 윤리적 경영이라는 게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소개서 4번 했으면은 이제 정확하게 나는 만약 경영학과 안 그러면 경제학자가 되면은 이런 쪽으로 경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버리면은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한 라인으로 되는 그런 좋은 이점이 여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사회문화입니다. 역시 사회문화에서도 관료제에 대해서 보통 다루고 있는데요. 이 관료제가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의문을 가지고 그치지 않고 조사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책을 읽고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한 윤리 경영이라고 해서 모든 활동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랑 그리고 어떤 실천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들을 주장했는데요. 이 수상에서도 사회문화 탐구 보고서 대회가 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수상 등급은 사실은 계속 3등이었지만 그에 비해서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한 윤리 경영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야 되고 실제로 이것들을 적용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
또는 이것들이 제대로 적용하지 못, 이름은 거창하게 윤리경영이라 해놓고 실제로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생기부를 보면은 뭔가를 한 거는 많은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의문을 가지고 조사한 어떤 의문이 있었는지 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생활기록부에 그게 다 기재가 되어져 있었으면은 좋을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저희들 요약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유일쌤 얘기한 것처럼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생활기록부 기록하기가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정도의 기록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록이었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구체성을 띄어야 하면서도 기록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지리에서는요, 이 서비스 인력 등 수도권이 집중돼 있는데 이것을 수도권 집중 규제와 완화에 따른 기업의 대처 방안이라는 것으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쭉 보고 있으면 영남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많이 입지한 영남 지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기업의 끊임없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낸 학생 중 한 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한국지리탐구 보고서에서 아마 수상을 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내려와 있는데 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혁신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도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사실 혁신도시에 오면서 혼자만 오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요런 게 혼자서 사실 원룸이라든지 요런 이제 구성 쪽이 조금 많았는데, 이제 거기 주위에도 이제 많은 이제 서비스 단체들이 좀 많아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이제 서울과 비슷한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슷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최근에는 그 주위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4인 가구, 3인 가구, 예, 요런 이제 가구들이 조금 더 발달된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저희들 뭐 대기업도 많이 내려왔지만 혁신도시가 내려오면서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거, 요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만약에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보완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되고요. 이제 어저께 기사에 나왔던 게 뭐냐면 쿠팡이 계속해서 적자인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을까? 정말 저러다가 한꺼번에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8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매출 상승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올해 흑자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물류센터를 갖다 사전에 그곳에다가 다 배치를 해서 1일 이내에 무조건 배송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리고 그 서비스로 인한 인력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그 차이는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예측해보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 경제, 경력 마지막입니다. 이제 역시 또 한국사인데요. 고려부터 조선시대 경제활동가 정책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앞서 이제 조선시대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도 이 고려와 조선의 경제활동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려 조선시대 조세 제도에 대해 또 조사를 했고요. 마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 조세 운영과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금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현대 조세 운영과 비교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조세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어디 하나만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적었다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건데 이거 너무 두리뭉실해서 네 그래서 아까 유쌤이 얘기하셨다시피 면접에서 이런 게 하나 톡 터져버리면은 자기가 조사를 진짜 꼼꼼히 한 친구들 같으면은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저도 세금을 뭐뭐 내는지도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 이걸 다 하기에는 조금 이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이 말고 한 꼭지만 예, 연구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네, 이 학생의 첫 번째 꼭지 사회, 경제, 경영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는 이 학생의 생기부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누구나 읽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조금 쉽게 쓰여졌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에서 경제, 경영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꼭지만 먼저 보았는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읽으셨을 때 간략하게 이 생기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경영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구나. 그러니까는 한 거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보고서 대회 활동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읽었던 책들에서 내가 찾을 수 있었던 것들,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비교 분석하면서 그랬던 활동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일단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정도까지만 조사해도 충분히 학생이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상 첫 번째 사회, 경제, 경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